반갑습니다. 우리는 위기일수록 냉정하게 분석하고 또다시 그와 같은 위기가 오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좀 전에 김태형 장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동북아의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외침과 나라를 잃고 고생을 했습니까? 저는 3.1운동 정신이 대단하고 또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본놈 몰아내자, 일본놈 죽이자, 토인비가 얘기한 골 애프터 골 몰아낸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한반도가 분단이 됐고 어찌 1인 독재 왕이 말이죠. 이놈 저거 잡아놔 죽여 처벌하고 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 1215년도에 영국의 명예혁명, 1789년도에 프랑스 혁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역사에서 그와 같은 역사의 전체를 보고 인권과 인간가치, 국가 운영 방식에 대한 확실한 통찰이 없었기 때문에 분단이 되고 또 북한의 1인 독재 가정국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동포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 떨고 있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권이 잘못 국가를 위기에 몰고 있습니다만 역대 정권의 병폐를 들여다보면은 여기에 쓴 5대 삼형주의 요소가 붕괴되었을 때 원시적으로 국가는 후퇴했습니다. 모든 나라는 간첩을 잡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는.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간첩 잡았다는 얘기 보도 봤습니까, 여러분? 맞았어요. 그것이 왜 그와 같은 국가를 만들었냐? 그것은 문재인 노무현 정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편 하면서 눈가리고 볼 것이 아니라 1993년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정당의 대통령이 소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서 대통령 취임사에서 아까 김태형 장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일성이가 6.25 전쟁 패한 이후에 이 대한민국 주소 먹으려면은 민족끼리 해야 되겠다. 미군 몰아야 되겠다. 미군 몰아내야 되겠다. 해서 민족끼리 주장을 하고 이것을 가꾸냐 공작을 했습니다. 그 공작에 놀아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취임사에서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우선하습니다. 민족이 최고다! 그렇게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고정간첩 이한계를 고스란히 북한으로 보내면서 그 고정간첩이 판문점을 통과할 때 김일성 만세를 불렀는데 그 사람한테 꽃다발을 달아준 게 누구냐? 참모총장,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지낸 사람이 꽃다발을 달아주고 그 후에 그 사람 국방장관까지 지낸 이와 같은 형편없는 정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는 그래서 저는 5대 사명주의를 오늘 여러분한테 선포하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불이 박도록 할 계획인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한반도에 있는 국가들은 반드시 생겼다 또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 정권 몰아내기 전에 어떠한 국가를 세워야 할 것인지 어떠한 방안을 세울 것인지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국민들 사이에 활발한 토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5대 사명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비전과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만 오늘 시간 관계상 법치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치가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대통령들 보게 되면은 소위 민주화 투쟁했다는 대통령이 법이 뭔지 몰라요. 오히려 역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의 혁명 1세, 2세, 3세의 고착된 세력이 대한민국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감투 쓴 사람들은 임기에 임기, 국회의원 하든 장관 하든 대통령 임기 끝나면 다 나몰라라 합니다. 이 가운데 북한이 일관된 대남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법치를 파괴했는데 이 법치가 제대로 되어야만이 국가기강이 쓰고 국가기강이 서야만이 경제가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가기강은 1970년대에 황금 시기였어요. 그 당시에 국가기강이 섰기 때문에 기업인들, 경제인들이 마음 놓고 국민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해서 경제 도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북한의 공작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존경받을 만한 지난 대통령 중에 몇 사람을 북한에서는 인권 탄압자로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역대 대통령들과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서 다 대화를 해보고 국정운영에 깊이 관여를 해봤기 때문에 저는 역사의 산증인입니다. 역사의 산증인으로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북한에서 뒤집어 씌워서 군부 독재 대통령이랑 비난받는 사람이 대통령 할 때 저한테 제일 먼저 지시한 게 뭐냐? 저를 경찰 청소를 시키시면서 자네는 검사 출신이지만 수사하지 마. 사람 구속하지 마. 수사. 이거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돼. 나라 망신이야. 그 원인이 된 제도 개혁하고 교정시키면 되는 거지. 구속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정보부에서 간첩 잡느라고 고문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야 정보부에서 사람들에다 팬다는데 그거 좀 알아봐. 우리가 1년 동안 조사해서 증거를 대니까 그때 정보부장을 자른 겁니다. 이 법치의 기본은 왜 생겼느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15년, 1789년도에 그 혁명이 일어난 가장 근본 원인은 한 사람이 마음대로 야, 저 새끼 내 말 하나 더 죽여. 내가 갖다 총쏴 죽여. 잡아넣어. 재산 뺏어. 이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1215년대 영국의 전 기사들이 칼 들고 일어나서 왕을 칼 밑에 꿇어앉혀놓고 엄마 너도 법을 지켜라. 또 1789년 혁명에서 법치주의, 분권, 사람을 지내는 판사의 영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대통령 혼자서 1인이 마음대로 구속특별주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비난받았던 군부 독재의 대통령 사람은 사람 구속하지 말아라. 또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민주화 투쟁했던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저를 자기 수첩을 꺼내놓고 정화목에 이놈 저놈 며칠까지 잡아넣어달란 말이야.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양반이 말이야. 소위 민주화 투쟁했다는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군부 독재했다는 비난을 그 사람들 정반대로 사람 잡아놓는 것을 민주주의로 생각하니 말이지. 내가 반대했습니다. 당신 누가 보더라도 정적인데 검찰에서 잡아놓으면은 검찰 체면이 땅에 떨어지고 국민들이 당신 웃길 겁니다. 내가 반대하니까 한참 있다 저를 딴 데로 보내고 내가 후임시켜서 막 잡아놓았어요. 그 사람이 법치를 무시하고 국가 그 당시에 그래서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법치가 중요한 것은 법대로만 하게 되면 나는 보호가 된다. 법대로만 하게 되면 나는 경제활동 여러 가지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보호되어야만이 예측 가능성, 이게 법치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권에서 우리나라 5천년 한민족 역사 속의 국민들이 1인 왕권의 눈치 보는 것이 몸에 배갖고 기업인들이 위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70년대는 활발하게 기업인과 공무원이 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대통령의 정권에 따라서 대통령의 구속특별지시를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져야만이 대한민국이 장된 법치가 되는데, 한심한 것은 이 국회, 이 정당 정치, 정당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법치가 무엇인지 모르고 민주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공작에 놀아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을 보게 되면 별건 수사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청와대 심기, 대통령 심기를 봐서 때려잡는 수사는, 이건 때려잡다 수사는 안 되면 이거 다른 걸 터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한심한 겁니다. 1990년대 그 당시 좌파 정권이 들어서 특색은 뭐냐? 좌파 의식을 가진 대통령의 특색은 뭐냐? 대한민국의 기둥이 되는 이 5대 요소를 전부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당시 90년대에도 군 사기를 죽이기 위해서 참모총장 지낸 사람들 군에 7비리로 군수산업 비리로 다 조지라! 군수산업 비리로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털다가 안 되니까 친한 친구한테 술값 용돈 받았으면 그런 걸 잡아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국민들이 법치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앞으로 새로운 정권에 들어선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대통령을 누구든지 마음대로 잡아올 수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한 대한민국 경제 도약될 수 없고 국가 위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법치는 특정 단체의 눈치 보면 안 돼요. 법치는 법 집행하는 사람이 법에 따라서 엄정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법치는 보세요. 특정 단체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쪽에 대해서는 법 적용도 제대로 안 하고, 또 살아있는 법, 국가보안법 적용도 전부 사문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현 정권이 물러나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5대 사명주의로 국민이 무장이 되지 아니하는 깨달음이 없는 국회의원, 깨달음이 없는 집권 세력이 나오면은 또 역사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5대 사명주의로 선포를 하고 5대 사명주의를 온 국민의 의식에 침투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참된 대한민국의 의식의 혁명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보면은 많은 대법원장, 많은 검찰총장들이 새로 취임할 때마다 제 일성이 이겁니다. 뭐냐면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에요. 저는 대통령 2사람 다 구속되고 또 대법원장 구속되고 그분들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구속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구속은 잘못된 것이에요. 도주와 증거인멸은 전혀 없는 겁니다.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것입니다. 증거인멸하면은 막강한 국가 공권력 갖고 정보를 다시 획득하면 되는 것인데, 어쨌든 대한민국의 법치는 지금 땅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우리 일본을 몰아내고
서구의 제도를 그냥 도입해서 배워서 했습니다만 깨달음이 없이 하다 보니까 붙일만 한 거예요. 색깔만 한 것이지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뭐냐면은 미국, 영국, 불화파의 법치주의는 수사공무원의 조서를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판하는데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건 말고 일반 재판 사건 법조에 가보면은 판사들이 재판할 때 검사와 변호사 다투는 거 그냥 대충 쭉 보고 졸다시피 하다가 끝났습니까? 아, 예, 알겠네. 끝은 원래 재판 공판 중심 공판에서 다 끝내야 되는데 이게 집에 가서 기록을 보는데 기록 봐갖고 검사와 경찰 조서에 증거 있으면 그거 갖고 유죄 판단하는 거예요. 이 박근혜 대통령 재판도 법정의 증거가 위주가 되는 게 아니라 검사의 조서, 특검의 조서를 갖고 다 증거를 때려서 유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대한민국 법치 집행한 판검사의 책임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판사들이 게을러 빠져갖고 민사사건에만 열심히 들여다보고 수사사건은 검찰에 의존하다시피 해요. 그러다 검찰에 의존하다시피 하니까 대법원장 구속사태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이 검찰 조서라는 것은 집권자의 눈치에 맞는 조서가 작성될 가능성이 제일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받을 일이 있으면 반드시 변호사 입회를 요청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찌됐든 대한민국은 이 민주주의도 후퇴되어 있고 법치주의도 후퇴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OECD 국가 35개국 중에 멕시코와 대한민국만이 우리나라 같은 체제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 33개국은 법치가 궤도에 올라있고 대통령이 외교, 안보, 국방만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법치를 궤도에 올리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뭐냐? 검찰 국세청을 청와대로부터 독립시켜야 되는 겁니다. 검찰 국세청을 집권당과 청와대로부터 독립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검찰 국세청을 대통령이 자기의 수적으로 생각해갖고 이놈저놈 잡아놓고 이놈저놈 세무사 잘하는 것이 역대 정권의 병폐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서 그 제2의 에치슨 라인으로 해서 주한미군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 하면 여러 가지 안보, 경제, 법치 다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현 정부를 비판하고 물러나게 하면서도 대안이 있느냐? 이것은 그 다음에 대통령만 잘 뽑으면 될 것 같아 생각합니다만 대통령 뽑아나더라도 우익의 조직, 일사분란한 조직이 안 됐으면은 제2의 촛불 사태로 또 물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공직자에게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그 의식을 갖고 올바른 정책 대안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법치라고 생각합니다. 법치를 제대로 개혁하여만이 경제가 도약할 수 있고 그리고 국방이 제대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법치에 사각지대가 있으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에 사각지대가 있어요. 무슨 노총이 떠들면 근로자들 앞에서 경찰이 제대로 출동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국가보안법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첩을 제대로 하나도 잡지 못하고 있고 더 한심한 것은 정당의 대표자라는 사람이 북한을 방문해서
우리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인 그 사람들 앞에서 국가보안법을 대한민국에서 폐지해야 된다는 식으로 운운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쓰레기 같은 정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노하고 있고 안심하게 생각하는 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제는 우리가 어느 장관, 어느 국회의원, 어느 대통령이 잘 되면 된다, 어느 놈이 죽어야 된다, 이런 거 갖고는 구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리려면은 5대 사명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이 전파시키고 우리 힘으로 대한민국을 구합시다. 이제 정권은 교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체된 후에 과연 대한민국을 지키는 주도 세력이 돼 있느냐? 우파의 일사불란한 조직이 돼 있느냐? 북한의 일관된, 북한은 혁명 1세, 2세, 3세의 10만 명이 돌돌 뭉쳐서 한반도를 요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가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주도 세력이 대한민국에 있느냐? 우선 정신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5대 사명주의에 뭉치는 것이 전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5대 사명주의 뭉쳐서 같이 대한민국을 구합시다.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기업인한테 전부 기업 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열심히 의욕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경제의 도약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경제인한테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수사, 감사, 여기서 벗어나게 해야 돼요.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수사, 감사의 공포에서 경제인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경제인들이 마음 놓고 경제 도약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은 원시적인 집단입니다. 근데 우리가 북한은 일사불란하게 일관되게 대남 공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북한 공작도 하지 못하고 있고, 북한에서 난파된 공작 세력에 대해서 우리 공권력으로 잡아내지도 못하고 있고, 대처도 못하고 있고, 우리는 한심한 나라 꼴이 된 것입니다. 이 한심한 꼴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좌파 정당 정치인이 아니라 90년대에 우파 정당의 대통령이 그 후에 좌파 정권 대통령한테 고속도로를 뚫어준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나라 걱정하면서 이 국민한테 올바른 의식이 생길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합시다. 감사합니다.